인도에 1년에 받은 대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20% 이상인 대출이 결혼식 때문에요. 한국의 많은 네. 사람들의 꿈이 아파트 사기라고 하면 인도의 많은 사람들의 꿈이 거대하게 결혼식 하기, 부모님의 집에 살고 계시거나 네.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굳이 집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본인한테 아무튼 산속될 거니까. 카스트 제도 눈으로 실존하지는 않죠. 절대 없어요. 네. 법적으로도 다 금지되어 있어서 힌두교는 비건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우유 제품을 먹어요. 누구를 죽이는 거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것을 죽이는 건 다 고기예요. 그럼 생선도 살아있잖아요. 물 속에.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한테는 고기다. 헬스 후보의 엄마가 인도 사람 이거 그죠? 인도 사람들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요. 인도에 신경 쓰는 분들도 있겠지만 신경 안 쓰는 분들이 좀 많아요. 왜냐면 안녕하세요. 각 분야의 정말 최고의 전문가들 모시고 그분들의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신과대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한글 과자 만든 타일러 씨 만나서 타일러 씨가 또 이제 외교 전공했기 때문에 마침 미국 대선 우리가 조목조목 물어봤는데 오늘은 타일러 씨와 같이 한글 과자 만드신 분이에요. 리디 아그로알 대표와 오늘은 인도와의 비즈니스 한번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디디입니다. 아유, 네. 타일러 씨한테 제가 들었던 내용 중에 너무 깜짝 놀란 게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한글로 된 과자가 없다. 맞아요. ABC 알파벳으로 된 과자는 있는데 네.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디어 누가 낸 거예요? 우리가 다른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는데 스피크업 미트업이라는 네. 영어 무리 프로그램, 그러니까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약간 좀 더 재밌게 영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네. 그럼 재미라고 하면 게임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럼 어떤 게임을 하면 사람들이 재밌어 할까? 영어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에도 알파벳 과자가 있고 미국에도 알파벳 과자가 있는데 알파벳 과자로 놀아볼까라는 생각을 타일러 씨가 했었대요. 네. 그래서 타일러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럼 한국에 한글 과자 있나라고 궁금해서 찾아봤대요. 근데 본인이 찾았을 때 안 나와서 그때 네. 밤 9시였나? 9시에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야, 한국에 한글 과자 없어. 아예 맥락 없이. 한국에 한글 과자 없어. 내가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한국에 정말 한글 과자 없다니까? 내가 그게 말 안 돼. 한국이 무조건 얼마나 네. 자랑스러운 한글인데. 그럼요. 네. 한글 관련해서 뭐 옷도 있고 굉장히 많은 행사도 하시고 막 그런 거 있는데 과자 있겠지. 그래서 일단 끊어봐. 그래서 끊고 저도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9시 30분에 우리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러다가 그냥 그래 만들까? 해서 그래 만들자. 이게 다예요. 없으니까 만들어야지. 네. 왜 없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만들자. 이래서 그냥 만들게 된. 그 처음에 마케팅 포인트라 할까요? 좀 너무 거창한 표현 같은데 그거는 이제 맛도 있고 맛있어야 되지만 재미도 있고. 재미있게 맞아요. 이걸로 할 수 있게끔. 그냥 우리도 한글을 배웠을 때 네. 이제 조선 게임은 TV에서도 많이 봤었고 맞출 수 있냐 아니냐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글 과자 만들면 저번에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 아예 틀이 없으니까 그냥 칼로 약간 몇 개 모양을 냈었어요. 그래서 칼로 모양을 내서 좀 보니까 뭐 기억이 좀 쉬우니까 기억이랑 미음을 만드는 거예요. 칼로. 그래서 칼로 만드니까 그럼 기억 미음. 그리고 타일러가 그거를 무슨 고무라고 하고 저는 고무보다는 생각나는 게 뭐 뭐 이런 네. 단어들 막 주르륵 나오는 거예요. 이것저것. 이런 게임 하면 재밌겠는데? 한글 과자로 그럼 재밌게 놀고 맛있게 먹는 걸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이 리뷰에서도 부부들끼리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무조건 이거 마케팅으로 해야 되겠구나. 네.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음 쫙 있고 모음 쫙 있고 그런 게 아니라면서요? 그렇게 하면 맞아요. 단어가 안 만들어지니까. 맞아요. 왜냐하면 네. 이제 뭐 우리가 기억이 일단 그것도 있어요. 기억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면 니은이 되잖아요. 맞죠? 네. 맞아.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양쪽으로 다 쓸 수 있구나. 그쵸. 이거 오가 우가 되고 아가 되고 그거
다 그러네. 장의적으로 생각하면 네.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한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의 200개에서 300개 단어들을 네. 분석을 쫙 해보고 그 단어들도 어떻게 선택했냐면 카톡에서 많이 사용하는 약간 그런 말들 굉장히 분석하고 그럼 어떤 단어 어떤 글자를 많이 쓰는지를 분석을 해서 처음에는 수지 만들었을 때는 네. 그런 식으로 넣었고 지금은 약간 우리가 틀 만들었을 때 이제 공장에서 만들고 있으니까 공장 틀에다가 그런 패턴을 우리가 많이 분석해서 넣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섞을 수 있게 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은 앞으로 가끔은 없으면 일단 다른 봉지에 있을 수 있겠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깨면 되잖아요. 과자인데 깨고 네. 먹으면 되는데 네. 조금 잘라서. 맞아요. 중간에 뭐 알을 앞에 것만 이렇게 깨면 이가 되는데 왜 안 깨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브랜드 가치 중에 하나가 장이에요. 장의적으로 생각해라. 우리가 할 수 있다. 규칙으로 생각하지 말고 다양하게 머리가 될 수 있는 거 다 생각해봐라.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같이. 네.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던 단어가 뭐던가요? 예를 들자면. 제일 많이 첫 번째로 만드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네. 사랑을 아니요, 제일 많이. 그걸 쓰던 안 쓰던 간에 물론 많이 쓰는 단어지만 뭐 연인들이든 뭐 이제 게임할 때 당연히 그 단어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 엄청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우리 팝업을 했을 때 캐릭터 둘이 약간 사랑해요의 글자들이 조성을 들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읒, 리을, 히읗, 이응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사랑해요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떤 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뭐야 싫어해요? 내가 아니.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재밌네라는. 틀린 건 아니네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게. 네. 아, 참 그 안에도 얼마나 많은 마케팅 요소가 숨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야 그냥 아이디어 하나 갖고 한글 자모음 써가지고 그냥 밀가루로 반주겠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네. 맞아, 엄청 오래 걸렸어요. 이게 처음에 이제 식물성으로 비건 과자였어요. 수제였을 때 굉장히 비건으로 만들었었는데 그 비건을 만들었던 이유가 한글이 굉장히 약간 자랑스러운 한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엔 해외 갈 건데 해외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제일 쉽게 만든 거는 비건 아닌 레시피 버터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지만 아니야. 우리는 무조건 누구나 먹을 수 있게 해야 돼. 이래서 비건으로 계속 만들었다가 우리는 근데 메이킹을 너무 못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렇고 타일러님도 그렇고 좀 메이킹을 너무 못하니까 한 4군데 메이킹 수업을 다녔어요. 원데이 클래스를 네, 다니고. 네. 굉장히 배우면서 드디어 약간 또 주변에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뭐 이거 맛보세요 리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거의 50명한테 먼저 받고 나중에 출시했던 네. 브랜드거든요. 그래도 출시하고 나서도 굉장히 많이 저번에 2월에 타일러님이 신과 함께 한번 나갔었잖아요. 그때 구매가 좀 많이 일어나서 리뷰를 많이 받아서 그때 피드백이 많았어요. 뭐 어떤 부분에서 뭐 어떻는지 이런 거를 받고 계속 모이고 드디어 좀 더 많이 업데이트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었네요. 팔아보니까 어때요? 예를 들자면 야 이렇게 해서 이게 이쪽에선 정말 잘 팔릴 거야 했는데 안 되고 갑자기 여기서 막 팔리고 뭐 예상 못한 뭐 있어요? 이거 말을 하자면 보통 사람들은 네. 아이들만 많이 갖고 놀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지만 우리가 게임 나이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지금은 4번 정도 했는데 그때 어른들 위주로도 게임 나이트 해요. 네. 본인들이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은근히 재밌으니까 굉장히 그쪽에서도 지금 구매가 당연히 어른들이 쓸 거라고 생각했어요. 2030에서 좀 지금 소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오히려 있어요. 아이들 문법과는 좀 달라요. 맞아요. 네. 아이들도 있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유치원이나 뭐 지금 중학교나 거기서도 저희한테 연락이 많이 와서 아이들한테도 주고 있지만 교육보다는 재밌게 좀 더 많이 풀어나가려고 저희도 노력 중입니다. 네. 밤에 그 뭐 무슨 나이트 그 행사를 하면 이제 일종의 프로모션을 하는 거예요? 게임 나이트를 우리가 할 때는 우리가 게임을 하는 과자랑 게임을 함께하는 밤이라고 생각하면 맞는데 그래서 뭐 한 테이블에 4명 정도나 6명 정도 앉아서 이제 과자 한 봉지 정도 있죠. 그럼 한 봉지에 어떤 글자가 있는지 본인들도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다 오픈하고 열고 뭐 다 하고 이런 거 있구나. 그 다음에 뭐 갑자기 게임 중에 하나가 조성 게임 나왔다. 그럼 기억, 미음 아까처럼 나왔는데 이걸로 10개 단어 먼저 만든 사람이 이긴다. 이러면 막
굉장히 경쟁심이 막 붙어가지고 네. 빨리 만든 사람이고 우리가 보통은 이기는 사람들한테 선물을 주거든요. 그런 선물을 받기 위해서 또 한국은 경쟁심 아닙니까? 약간 네. 이기고 승부야. 그래서 거기서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리고 끝나고 막 받았던 피드백은 어색할 것 같았는데 그리고 뭐 처음에 그냥 뭐지? 이렇게 해서 왔는데 굉장히 재밌었다. 시간 가는지 몰랐다. 이런 피드백을 좀 더 많이 받았습니다. 8년이면 사실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거든요. 처음에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된 거예요? 저 인도에 있을 때 제가 전공을 좀 여러 번 바꿨어요. 뭐 인도의 교육 시스템이 살짝 다르다 보니까 진학을 그때 위사 공부를 하다가 이제 진학을 하기 위해서 위사 시험을 봤는데 근데 그 공부가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일단 떨어졌어요. 인생 처음으로. 의대 같은 거예요, 네. 그럼? 네. 의대 가려고 했는데 저는 모범생이었다가 엄마가 약간 자랑스러운 첫 번째 맏딸이다 뭐 이런 거였는데 처음으로 너무 재미가 없어서 가고 싶었던 대학교에 못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울대 가고 싶었는데 서울대 못 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굉장히 난리가 나고 엄마가 울고 어떡하냐 우리 딸이 이제 뭐 어디도 못 간다 어떻게 계속 울고 있어서 그때 저한테 주어진 뭐 옵션이 두 가지죠. 한 번은 다시 시험을 내년에 보거나 네. 아니면 아예 길을 바꾸거나. 그래서 저는 근데 너무 재미가 없어서 다시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울기만 그만하면 나 하라고 하는 건 다 할게. 네. 이래서 그래서 아버지는 약간 쿨한 사람이에요. 공부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막 이런 분이셔서 너 수학을 좋아하지? 그럼 회계해 볼래? 아버지가 회계사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겠어. 엄마가 안 올 거지? 이러다가 그래서 회계를 하기 시작했는데 회계가 잘 맞았어요. 뭐 수학을 재밌기도 하고 저는 약간 문제풀이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리고 승부욕이 좀 강한 편이라서 남들보다 빨리 하는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맞았는데 한 2년 정도 시험 3개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보고 두 번째 약간 막 이제 봐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거 되면 우리 사무실 네가 그냥 맡으면 되겠네? 네. 그렇게 크진 않은데 뭐 10명 정도 있는 사무실인데 그게 충격이 오는 거예요. 내가 아니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이 그냥 정해져 있는 거구나. 여기서 그냥 평생 이렇게 그냥 사는 거구나. 그게 싫어서 제가 시험에 답편지 하나를 백지로 그냥 냈어요. 그래서 빵점 받았죠. 하나 과목에다가. 그때 다시 난리가 났는데 이젠 제가 익숙했어요. 한번 울고불고 다 됐으니까 한 번은.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배우기 시작했어요. 애니메이션 배우고 그리고 내학은 회계사랑 약간 시험이 달라가지고 내학은 계속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보다가 애니메이션 회계학은 전공한 거고. 네. 회계학은 전공은 했고 내 학교에서 회계 시험 아예 회계사 전문 시험을 중간에 백지로 냈으니까 그 다음에 뭐 어쩔 수 없었고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같이 하다가 아버지가 엄마가 요리사니 향신료 사업을 한번 같이 해보겠냐. 그래서 내가 뭐 너무 실망을 많이 시켰으니까 알겠어 오케이 했는데 사업이 굉장히 재미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아버지랑 애니메이션도 하고 사업도 하다가 그럼 다시 정해져 있는 길이죠. 사업이 잘 되니 앞으로 네가 하면 되겠구나. 그게 다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네. 사업은 재밌지만 나는 아버지의 힘이 아니라 내 걸로 뭔가 하고 싶다. 그리고 그때 할아버지가 인도에도 약간 결혼 문화가 좀 일찍 결혼하는 편이니까 네. 한국보다 한국은 요즘에 30대 초반에 좀 선호하는 편이 네. 있긴 하지만 인도는 20대 후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아무것도 못하면 결혼시키면 되겠네 라고 하셔가지고 그건 좀 아니다. 그래서 나는 인도인 많지 않은 그리고 배울 나만의 가치를 만들 수 있는 나라에 갈 거야. 네. 그래서 일단 인도인 많지 않은 나라 그리고 배우고 싶은 거 사업 쪽에서 막 배우고 싶은 거를 있는 나라를 찾기 시작했죠. 그때 나왔던 게 한국, 일본, 스위스 쪽 이렇게 세 군데를 제가 줄여봤어요. 네. 근데 일본보다는 한국의 이제 삼성 LG가 인도에 거의 1995년, 6년 이렇게 갔거든요. 둘 다 진출한 게 처음에는
그냥 인도 건가라는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쯤? 고등학교면 2007년 8년이에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한국 거잖아요. 내가 왜지? 왜 인도의 인구에 대비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네. 뭐가 여기에 뭔가 비밀이 있을 텐데 뭔가 막 그 인사이트가 있을 텐데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큰 회사들이 여기서 나왔지? 그럼 네. 그거를 배우러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서 한국에 오게 된 건데요. 근데 처음에 아버지 부모님이 첫 번째 딸인데 영어도 못한 나라에 가지 말아라 하셔가지고 고집이 좀 세서 안 보내면 도망갈 거야. 유학을 오신 거예요? 아니면 뭐 처음에는 여행을? 그래도 아니요. 어학당을 6개월 정도 다녔고 그 다음에 네. 바로 MBA를 했어요. 네. 경영을 해야 할 팔자네. MBA를 하셨구나. 네. 한국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 인도 사람하고 제일 큰 차이는 뭐예요? 와서 살아보니. 이거 예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한국에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네. 한국과 많이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어디 마트 같은 뭐 작은 편의점을 열었다면 첫 번째 뭐 지금 여기 우리가 맛보구니까 맛보구에 열었는데 맛보구에서 잘 됐다. 그러면 두 번째 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잘 네. 됐으니까. 인도는 그렇진 않아요. 나는 지금 행복하고 먹고 살 만큼 버는데 굳이? 이게 좀 더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일보다는 한국은 일 중심이라고 어떻게 보면 일 중심인 나라거든요. 가끔은 저도 한국 회사를 다녀보니까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건지 일하기 위해서 사는 건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정도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 근데 인도는 일 외에는 가치관이 많아요. 가족 중심인 나라 아직은. 네. 그래서 20년에서 30년 전 한국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는 게 인도예요. 다른 나라 분들도 되게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에 대해서. 네. 일하려고 사는 건지 살려고 일하는 건지. 우리도 한국 사람들도 근데 이제 뭐 이탈리안처럼 한국 사람들, 스페인 사람들 가족이 중요한데 인도도 가족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네. 대가족 문화가 아직도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비슷한 점이라고 하면 이제 추석이 있는데 추석 때 많이 가잖아요. 우리도 내려가고 가족이랑 같이 하고 네. 인도도 축제 때 그렇게 내려가서 같이 하고 막 이런 문화인데 문제가 1년에 인도의 축제가 30개 이상 넘어요. 그때마다 가족이 만난 거예요. 네. 다 대가족 다요. 이제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은 다른 동남아도 마찬가지고 또 놀아? 맞아. 또 축제야? 또 연휴야? 이게 하는데 우리가 한국에 안 노는 것도 있거든요. 네. 맞아. 거기서 또 다른 점이 인도에 소수민족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주마다의 본인의 뭐 축제나 언어나 음식이나 다 다르기 때문에 갑자기 뭐 한국 기업이 저번에 제가 컨설팅하고 있을 때 어떤 한국 기업이 저한테 와서 아니 갑자기 직원이 휴일도 아닌데 본인이 근데 축제래. 본인 집안에서 축제래. 네. 그래서 가야 된다고 하시는데 맞아요? 내가 소수민족 이름이 뭐예요? 이러더니 맞아요. 그래서 민족에 따라도 축제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이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가족 결혼 예를 들어 뭐 언니가 결혼한다. 네. 남동생이 결혼한다. 네. 그럼 당연히 가야 되잖아요. 가잖아. 그런데 일주일 쉰다 그런대요. 네. 땅도 넓고 일단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주일이면 그 어떤 친구가 저 일주일 동안 갔다 올게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도 중요하고 일에 대한 압박감도 한국보다 덜하고 나라도 넓고 일단 가는데 하루 걸리고 막 이러니까 그런가 봐요. 근데 그래도 요즘에는 비행기가 네. 국내 내에 있는 비행기가 굉장히 그러겠죠? 많아져서 좀 네. 괜찮아졌는데 본인 친언니나 친오빠나 동생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친족의 결혼식도 중요하고 친구의 결혼식도 중요하고 굉장히 뭐 사무실에 어떤 아는 사람의 결혼식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결혼식 시장이 인도 결혼식 시장 굉장히 인도 어마어마해요. 영화 보면 맨날 결혼식이 나와요. 결혼식은 중요합니다. 인도의 많은 사람들의 꿈이 한국의 많은 네. 사람들의 꿈이 아파트 사기라고 하면 네. 인도의 많은 사람들의 꿈이 거대하게 결혼식 하기. 멋진 결혼식. 맞아요. 왜냐하면 집이 이미 부모님의 집에 살고 계시거나 네.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굳이 집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한테 아무튼 산속될 거니까. 그래서
대부분 결혼식을 거대하게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도의 1년에 받은 대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20% 이상인 대출이 결혼이에요? 결혼이에요. 이유가 결혼식 때문에요. 아니 결혼은 한 번이나 뭐 두 번 할 거 아니에요 보통은. 네. 근데 왜 해마다 돈을 빌릴 이런 뭐 친구 결혼, 가족 결혼, 아들 결혼? 그렇진 않죠. 네. 그러니까 인도 결혼식은 보통 5일 정도 지나 4일 정도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네. 이제 제가 참석하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하루에 행사가 3가지가 있어요. 그럼 아침에 옷이 입어야 될 건 따로 있고 오후에 따로 있고 저녁에 따로 있고 액세서리도 따로 있고 메이크업도 해야 되고 신발도 따로 있고 그러면 내가 그냥 거기에 누군가의 결혼식에 가는 건데 네. 그래도 다른 결혼식에 입었던 옷을 다시 입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나흘 동안 기본이. 네, 대부분 이틀이 굉장히 중요해서 네. 요즘에는 일하는 사람들은 이틀 가요. 나머지는 이제 부모님들이나 좀 더 휴가를 오래 쓸 수 있는 분들은 좀 4일 정도 가시고. 4일 동안 그러니까 어떤 세레모니들이 있는 거예요? 뭐. 실제로 결혼하는 네. 이 시간 2시간이에요. 그러겠죠. 네. 결혼을 뭐 한 8시간 하지는 않을 거예요. 맞아요. 딱 2시간인데 네. 그 외에는 하루는 그것도 길다. 네. 한국 결혼식장은 뭐 다음 예식을 위해 준비해야 하오니 하객 여러분들께서는 빨리 뭐 이렇거든요. 그냥 한국은 마치 뭐 물론 성당 결혼식이나 좀 호텔 결혼식은 좀 다르지만 마치 뭐 이렇게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막 촥촥촥 그것도 한국식이에요. 근데 2시간 하고 일단 네. 네. 그래서 시작은 메인 결혼식부터 하는 게 아니라 시작은 일단은 신랑 쪽에서 사람들이 오고 또 신부 쪽에서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럼 보통 신부랑 신랑 각각 100명에서 200명은 불러요. 그래서 400명 정도의 그 결혼식에 가는 건데 네. 그래서 또 지역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호텔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으니까 가자마자 일단은 할디나 이렇게 막 색깔로 다 잘 신는다 이런 느낌의 행사가 있고 하나는 그냥 밤인데 상기트라고 댄스 나이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춤추는 밤. 네. 그래서 무대가 있고 무대에다가 뭐 친구들, 친척들 혼자서 가서 막 나 네 결혼식에 축하한다. 그래서 춤추고 안무를 짜는 것도 저번에 제 친척 논생 결혼식이 있었는데 7월에 우리 엄마가 한 달 정도 춤 배웠어요. 가서. 친척 논생 결혼식에 춤추려고. 네. 그래서 혼자도 주고 그럼 아빠랑 같이 줄 때도 있고 다른 막 고모랑 같이 줄 때도 있고 이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그럼 이제 결혼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축하하러 오니 그것도 무대 위에 그냥 서 있으면서 하나하나씩 가서 축하하고 막 이런 게 굉장히 세레머니가 많은데 네.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세레머니는 이제 제 소수민족 마라와디 쪽인 결혼식인 경우 이렇지만 약간 인도에 또 막 판자비 이제 머리 위에 앉은 네, 사람들이 펀잡. 맞아요. 그분들의 결혼식도 따로 있고 저희는 술 안 마시는 쪽이거든요. 네. 근데 그쪽은 술 마시는 쪽이니까 하루 나이트는 그냥 춤추고 술 마시고 깔라하고 이런 게 또 있어요. 리디 씨 그 민족 사람들은 밤에 결혼식에 춤추면서 술을 안 마셔요? 네. 약간 종교적인 어차피 다들 힌두교 아니세요? 아니요. 그래도 인도는 80% 힌두교긴 네. 한데 다 우리 쪽은 다 힌두교긴 하죠. 맞아요. 네. 그렇지만 네. 종교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민족적인 영향이 커요. 맞아.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요즘에는 그렇진 않은데 네. 술은 원래 약간 우리가 먹고 나서 옛날에 인식이 안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게 인도의 생각이거든요. 저희 집안의 생각인데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정신 아니게 되어야만 한다? 이게 말이 되냐고. 맨 정신 때 행복하지 못해? 막 이런 게 아버지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술 막 즐기고 네.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왜? 왜 마셔야 돼? 뭐가 좋아서 맨정신으로는 행복할 수 없어. 맞아. 어디가 힘들어서 행복할 그러냐. 수 없어요. 아버지한테 행복할 수 없다고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네. 저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막 행복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느낌이 가끔 좋고 사회생활을 하기도 하고 막 그리고 이유를 만드는 거잖아요. 술이 네. 약간 술 마시러 가자 이러면 만날 이유를 만드는 건데 인도는 이미 많이 만나니까 굳이 더 술 먹기 위해서 또 만나야 돼 막 이런 것도 저희 집안에는 있긴 있더라고요. 결혼식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 그 집에 대한 이제 우리나라는 뭐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이상하게
집에 대한 근데 사실 이것도 또 서울만의 문제예요. 지방 대도시 몇 곳하고. 그런데 집에 대한 이런 막 이 욕망은 별로 없어요. 집값 많이 오르고 그러진 않아요. 대도시 뭄바이 같은 대도시는 집값 많이 오르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긴 한데 네, 무조건 다 뭄바이에 간다는 게 아니라서 하긴. 네, 인도에 막 가족 비즈니스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가족에서 하는 게 많으니까 작은 도시에도 약간 잘 사는 집안들. 네. 뭐 그러면 이미 집이 있으니까 다 거기 사는 거예요, 그냥. 맞아, 거기서 살거나 아니면 다른 도시, 큰 도시에 사서 대도시에 가서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대부분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많이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아직. 네. 인도에. 그래서 그런 게 결혼식을 위해서 세이빙을 본인의 저축금을 많이 쓴다라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대출을 많이 받는 거겠죠. 많이 듣는 질문이실 것 같아요. 그 카스트 제도 네. 실제로 눈으로 실존하지는 않죠. 그 제도가 예를 들어 내가 뭄바이 어느 대기업에 갔다. 신입사원이 됐다. 그러면 뭐 직급이 우리하고는 다르겠지만 부장님부터 저 밑에 직원까지 저 친구는 뭐 브라만 저 친구는 수드라 이런 거 아니죠? 절대 없어요. 네. 그 대도시는 일단은 절대 없고요. 대도시는 없고. 네. 그리고 법적으로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법적으로도 다 금지되어 있어서 네. 그러면 안 되는데 저는 한국에 올 때까지 이런 질문 받은 적이 없어요. 한국 와서 처음에 카스트 제도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고 그때 제가 몰라서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잘 몰라서 아버지한테 물어봤는데 아버지도 약간 확실하지 않아서 할아버지한테 물어보신 경우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우리는 이쪽이야 이러다가 그 다음에 알게 된 게 이렇구나 그렇구나라는 건데 근데 이제 저는 마하라시트라 주에서 왔어요. 인도에 주가 굉장히 많고 네. 그러니까 저희 주에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서 그럴 수도 있지만 나중에 제가 좀 더 많이 뭐 공부도 하고 조사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인도에 몇 군데 아직은 교육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뭐 네. 비하리나 뭐 우타프라데시나 이런 주에 아직도 남아 있는 게 사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거기- 일부 지역에서 맞아요. 일부 지역은 딱 그런 계급이 있다. 맞아요. 자식이 태어나면 또 그 계급 그대로 물려받고. 그렇죠. 그렇게 되고 네. 또 만약에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다른 주에 거주하게 된다면 그러면 다시 약간 주변에도 가끔 루드하게 물어볼 경우도 있을 수는 있죠. 한국 사람들이 이 카스트 제도 잘 아는 게 고작 그 고등학교 때 배운 인도에 대한 몇 개 제도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저 바꾸고 싶어요. 좋은 건 안 배우고 그 인도 문화 중에 거의 이제 사문화된 거의 사라진 하지만 일부 지역은 뭐 아직 남아 있지만 대도시의 뭐 발전한 지역에서 또 기업이나 이런 데서 카스트 들먹인 건 아주 정신 나간 짓이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의 국어를 요즘에 보지도 않고요. 재영할 때도 대부분 보는 거는 이 사람이 재능이 있냐 아니냐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한국 사람들이 인도에서 사업할 때 어떤 걸 좀 주의해야 한다고 할까? 아주 독특한 거? 네. 주의라기보다는 네. 이런 부분이 좀 답답할 수 있는 부분은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인도에 기대하면 안 돼요. 어디든 그래요. 미국을 가든 어디 태국을 가든 네. 이런 사람들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좀 천천히 많이 해야 된다는 거 있고 그래서 아까 말하는 것처럼 인도의 일 외에는 가치관이 많기 때문에 네. 약간 일만 해라 이렇게 시키면 떠나요. 대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있고 그리고 인도에 갔을 때 인도 문화를 제가 이제 컨설팅 가끔 할 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인도는 진출하고 싶은데 인도에 하고 싶긴 한데 그래도 본인은 아니면 회사에서 한 명도 인도에 가본 적이 없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서로 대부분 많이 읽어봤고 유튜브나 뭐 다양한 소셜미디어 채널로도 많이 봤다. 그래서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틀려요. 가서 느끼고 가서 봐야 한 번이라도 네. 딱 2주라도 가서 봐야 약간 인도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인도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거를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인도에서 사업을 잘하려면. 일을 많이 하면 못 버틴다. 한국 사람들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보상을 많이 해주면요. 월급 많이 주고 이건 가능해요?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요. 그래도 휴가 쓰고 싶을 땐 쓰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뭐 본인의 축제가 중요하다고 하면 무조건 쓰실 거니까 국어보다는 인도에서 좀 잘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거는 저는 약간 제 경험을 말하자면 인도에도 똑똑한 IT가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IT로 굉장히 좋은 건데 네, 미국의 IT 회사 CEO들 다 인도 사람들 아니에요. 네. 일부죠. 그런데 인도에서 잘하려면 일단은 직원 교육에 굉장히 좀 처음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직원들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닌지 이거를 굉장히 잘 알려주고 우리도 배워야 되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데 좀 더 신경 많이 쓰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만 좀 어느 정도 하면 네. 그 다음에 그리고 현지인의 말을 믿어야 돼요. 조금 약간 들어봐야 돼요. 일단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많은 회사들이 가끔은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전략이 미국에 성공했다면 똑같은 전략이 인도에서도 성공할 거라고 믿을 때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한국에서 보면 미국도 해외니까. 그런데 인도에 실패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언어만 보면 정식 언어가 오피셜한 언어가 22개 있어요. 22개 있는데 네. 저도 못 알아듣는 언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힌디어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힌디어를 쓰시는 사람들은 5.2억 명 정도 되는데 네. 근데 인도 인구가 3분의 1밖에 안 되네.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벵갈리어가 있고 남인도에 있는 텔구어가 있고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인도 내에 언어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굉장히 뭐 선호하는 것들도 다르겠고 약간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것들도 다 다르니까 네. 일단은 인도에 갔을 때 우리가 인도 전체를 다 먹을 거야가 아니라 인도의 이런 조에 가서 이런 사람들 타겟팅 해보고 싶다 이런 거를 좀 정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공영방송에서 뉴스를 하면 힌디어로 하면 인도 사람의 3분의 1밖에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인도의 방송들이 메이저 지역마다 좀 다른 언어로 가죠. 네. 그래서 힌디어로 방송되는 지역들이 뭐 주들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인도를 모르네요. 네. 그래서 남인도에 힌디어로 나오는 게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보는 사람들도 없을 거고요. 나온다고 하더라도 TV에 나오긴 하겠죠. 네. 우리도 채널이 많은데 다 네. 안 볼 때도 있으니까. 네. 근데 거기는 이제 그 지역의 말로 거의 다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 뉴스를 하거나 네. 그래야 돼요. 총리가 취임식 할 때는 당연히 그때는 요즘에 힌디어 많이 써요. 힌디어로 하고 그게 네. 이제 표준어 한국 사람은 이제 그 표준어라 그러는데 네, 그게 스탠다드한 그건 당연히 힌디어가 기지만 네. 근데 그래 총리가 취임사를 하는데 중요한 어드레스 이 연설을 하는데 국민들 상당수는 이해 못하네요. 자막으로 설명해 줘야 되네. 맞아요. 자막으로 설명하거나 네. 뭐 가끔은 이제 한국에서도 우리가 그런 중간에 있는 부분들을 힌디어로 그대로 약간 정리가 말할 네. 때는 그대로 나가지만 그래도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거 같이 나가잖아요. 트랜스레이터로. 네, 네. 그런 식으로 나갈 때도 있고요. 그래서 한 1년 전이었나? 인도 정부에서 힌디어를 메인 언어로 하자. 지금은 영어를 오피셜 언어, 인도의 오피셜 언어가 메인 약간 constitution라고 하잖아요. 네. 거기에 들어간 언어가 두 가지가예요. 뭐 힌디어랑 영어예요. 네. 근데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리고 일을 대부분 영어로 해요. 그리고 문서가 대부분 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야 약간 주끼리도 비즈니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작년에 힌디어를 메인으로 하자 이런 말을 했더니 남인도에서 굉장히 큰 시위가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본인들의 말이 있는데 텔구어나 타미르어나 뭐 다양하게 있는데 갑자기 새로운 언어를 메인으로 하다면 본인들이 배워야 되는 언어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인도는 원래부터 다양한 민족을 다 같이 함께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대륙인데 갑자기 이렇게 바꾸면 어떡하냐 뭐 이런 시위가 있었죠 작년에.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수많은 소수민족으로 이제 한족을 중심으로 한 소수민족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중앙 통제를 중앙 집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 소수민족도 중국어를 다 알거든요. 예를 들어 한민족 우리 한족 조선족 같은 경우에도 한국말 하지만 당연히 중국어를 하듯이 인도는 그렇게 힘으로 누르지는 않는군요. 근데 지금 못하는 거죠. 네. 왜냐면 그 정도 약간 주끼리도 네. 목소리가 크고 약간 미국이랑 비슷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못하고 약간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는 약간 중국어를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그래 알아듣긴 한다고
거거든요. 네. 인도는 그런 방언이라고 하죠. 그런 방언을 하면 1,600개가 넘어요. 지금 조금 전에 말한 거는 22개가 오피셜한 네. 정식 언어가 있고 근데 방언까지 하면 1,600개가 넘으니까 이게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소수민족의 자존심이 있고 맞아요. 프라이드가 있고 자기 문화를 지키려는 역사가 게 있고 있고 맞아요. 근데 이제 사회 통합에는 그게 방해가 되죠.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인도가 약간 숙제가 굉장히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나라도 선생님께서. 그런 스페인 같은 경우도 바르셀로나, 카탈로니아 민족이 달라서 근데 젊은 사람들이 이제 카탈로니아 언어를 잘 모른대요. 할머니들은 아시고 다 이제 스페인어가 워낙에 글로벌한 언어니까 그게 인도에서도 좀 일어나는 비슷한 상황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영어로 대부분 사업을 하고 그리고 요즘에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글로벌화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네. 영어가 더 중요하다 해서 어렸을 때부터 본인 아이들한테 영어로 말시켜요. 본인들끼리도. 근데 저는 이제 뭐 영어를 하긴 하지만 부모님이랑 힌디어로 이야기하거든요. 네. 제 모국어가 힌디어니까. 근데 제 오빠의 딸들은 영어로 이야기해요. 학교에서도 학교에서도 집에서도요. 수업도요. 인터내셔널 스쿨이 있으니까요. 국제학교는 그렇지만 일반적인 공립학교에서는 퍼블릭 학교에서는 힌디어로 수업을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퍼블릭 학교도 네. 같은 이제 저는 굉장히 약간 큰 도시 아닌 작은 도시에서 왔는데 퍼블릭 학교도 여러 힌디어가 어느 정도 큰 랭귀지긴 하지만 저희 마하라스트루주잖아요. 마하라스트루주의 언어가 마라티어예요. 그래서 우리 도시에서 마라티어로 교육 주는 학교가 있었고 힌디어로 교육 주는 학교가 있었고 영어로 교육을 주는 학교가 있었어요. 네. 저는 이제 아버지가 우리의 주의 말을 따라야 한다 해서 처음에 초등학교 때까지 마라티어로 다 교육을 받고 나중에는 영어로 바꾼 거예요. 근데 이제 논생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영어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저희 사촌들의 애기들은 처음부터 그냥 영어로 대부분 다 가요. 그래서 요즘엔 또 영어 학교가 많아지고 있죠. 점점 더 아무래도 더 영어를 쓰겠군요. 그게 무서운 거긴 하죠. 왜냐면 네. 우리의 문화랑 역사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네. 새로운 시대가 그거 모르지 않겠냐. 네. 이런 고민들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영어를 또 그렇게 많이 쓰니까 중국의 IT를 비롯해서 수많은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고 해외에 나가 있는 인도 사람 이야기를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궁금해서 해리스 후보의 엄마가 인도 사람이고요, 그죠? 트럼프 후보의 부통령 러닝메이트 제이드 벤스의 부인이 인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인도 사람들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요. 왜 이 질문 드리냐면 한국 사람은 한국어 한마디도 못하는 2세, 3세도 하여튼 이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인도에 신경 쓰는 분들도 있겠지만 신경 안 쓰는 분들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캐밀라 해리스도 인도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아니거든요. 어머니가 이쪽에 있긴 그렇죠. 했지만 그래도 본인은 미국에서 자랐고 그래서 가치관이나 뭐 이런 당연하죠. 부분들이 좀 그쪽이니까 뉴스나 여기에서 그런 적이었어? 그래서 또 찾아보고 막 그렇긴 한데 뭐 어디 가서 우리 인도인이 거기 가서 이렇다 이런 거는 많진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만약에 그런 경우다. 카밀라 해리스가 이제 어머니가 한국인이다 그러면 물론 지금도 국적은 미국인이시겠죠. 근데 뭐 한국의 딸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 그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저번에 영국 총리가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아마 영국에 이민 가셔서 인도계 맞아요. 있었다고. 맞아요. 그때도 비슷한 질문이 받긴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는 완전히 인도 혈통이죠. 맞아요. 근데 그래도 인도인들 중에도 둘 다 의견이 있었죠. 일단은 그리고 우리한테 더 의미가 있었던 게 영국의 총리가 됐으니까 우리를 우리를 지배했던 영국을 이제 인도인이 어느 정도 다스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긴 했었어요. 근데 빨리 식었어요. 왜냐면 그게 중요하진 않다. 뭐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그리고 그분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생각이나 이런 거는 대부분 다 영국 사람처럼 하니까 그래서 약간 올라갔다가 뉴스에 몇 번 다뤘다가 나중에 갑자기 약간 인도 사람으로 많이 보고 어디 가서 그 이야기로 많이 이야기하고 이렇진 않았어요. 그때는. 예를 들어 중국하고 이게 큰 나라니까요. 중국과 인도를 비교해도
중국 사람들은 민족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내셔널리티 이런 거. 맞아요. 그래서 다른 뭐 나쁜 쪽으로 보면 다른 민족을 혐오하거나 공격하는 경향도 강하고 대신에 이제 그 민족의 문화 같은 걸 더 소중히 여기고 근데 인도를 느낌을 보면 뭔가 글로벌화돼 있고 좀 상대적으로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반대로 그게 중요하죠. 순다르 피차이가 네. 인도 사람이다. 그게 엄청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인도에서 자랐었으니까. 네. 태어난 것도 인도고 그러니까 어디서 태어났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혈통보다는 네. 그치 피차이 여긴 진짜 인도 사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는 너무 자랑스럽고. 맞아요. 그래서 이런 지금 외국의 많은 기업의 CEO들이 네. 인도 사람인데 네. 국적도 인도인인데 외국 가서 이렇게 했다? 굉장히 자랑스러워. 나도 이런 사람 돼야지. 막 이런 거 있어요. 인도에 우리 기업들 많이 들어가 있죠. 앞서 이제 삼성전자, LG전자 이야기하셨지만, 네. 인도 사람들이 보는 한국, 지금 K 컨텐츠도 많이 있고, 인도 사람들이 보는 한국은 어때요, 지금? 요즘에는 제가 최근에 1월에 인도 네. 다녀왔는데 그때 많이 들었던 기업은 기아 자동차. 네, 네. 기아 자동차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다른 삼성, LG나 현대보다 기아가 2019년에 진출했거든요. 네. 그래도 이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지금 많은 인도들이 기아 자동차 타고 싶다. 그런 거를 제가 봐가지고 네. 갑자기 기아 신기한데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롯데나 오리온이나 이런 회사들도 인도에 진출하려고 F&B 쪽으로 진출하려고 많이 네. 하고 있고 롯데는 그래도 좀 오래됐어요. 초코파이로 어느 정도 인도 시장을 먹긴 먹었거든요. 네. 오리온은 최근에 거기 진출하고 그리고 최근에 한국 기업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기업은 게임 회사 크랩톤에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계세요. 네. 인도에 그래서 펍지 게임은 이제 세계적으로 많이 유명하지만 19년인가 20년에 인도에 밴 당했거든요. 아예 금지를 당했는데 그래서 인도를 위한 아예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서 출시하고 그리고 거기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크랩톤도 있고 그리고 쿠키런으로 유명한 네이브 시스터스나 이런 게임들 회사들도 요즘에 인도를 좀 좋게 그리고 시장을 어떻게든 들어가야 된다 이런 네. 생각을 많이 하고 계세요. 시장이 정말 넓잖아요. 게임 시장만 해도. 진짜 아까 이제 특정 민족, 특정 주만 잡아도 우리나라 시장보다 훨씬 클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저 예전에 지금의 숫자를 제가 잘 모르지만 저 예전에 숫자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들 앱들 있잖아요. 네. 거기서 봤을 때 21년쯤에 데일리 액티브 유저라고 하거든요. 하루에 이 게임을 사용하는 사람의 숫자. 그래서 그때 크랩톤의 어떤 게임에 그런 하루 활동자 사람들이 거의 3천에서 5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만큼 하고 있네. 하루에. 네. 그리고 지금 유튜브 같은 거를 만약에 네. 본다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앱일 텐데 거의 2억에서 3억 명 하루에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요즘에 처음에는 사람들이 휴대폰이 좋지 않아서 아니면 스마트폰 없다 이런 시장이 많았는데 네. 요즘에 누구나 쉽게 다 좀 쓸 테니까. 맞아요.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IT 기업들한테 굉장히 기회가 요즘에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점유율이 좀 떨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중국에 화장품 같은 거 코스메틱 많이 수출하잖아요. 근데 한때는 우리가 수출액의 30%를 중국에 수출했을 때인데 그때 시장 점유율이 중국 안에서 화장품 시장 점유율이 2%에서 3%였대요. 우리가 전체 수출하는 거에 30%를 중국에 해도 중국 시장의 요만큼인 그렇게 시장이 큰 거예요. 인도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네, 비슷할 거예요. 보시기에 리디 씨가 보시기에 이런 거 지금 이제 IT 하겠지만 한국의 산업 중에 이런 게 인도로 들어오면 정말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미 또 많이 진출하고 있지만 뷰티는 지금은 작은 기업들도 많이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아모르 네. 패시픽도 인도에서 이제 한국에서 조금씩 좀 활동을 덜 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인도에서 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16년에 제가 초반에 한국에 왔는데 그때 이니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 점포가 3개 정도 있다면 네. 요즘에 거의 30개 정도 막 늘렸고 그런데 그 외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요즘에 인도 사람들이
사람들이 스킨케어나 본인 피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져서 네. 피부과 쪽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서비스업이 허가가 안 나지 않아요? 그거는 그러니까요. 아이디어죠. K라고 쓰면 요즘엔 굉장히 K 파워가 너무 커요. 네. K 뷰티든 K 푸드든 K 알코올이든 그러니까 술도 K라고 붙이면 인도의 K 액세서리가 또 유명하거든요. 인도 사람들이 액세서리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래서 뭐 목걸이나 귀걸이나 뭐 다양한 뭐 반지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시고 꾸미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3-4개월 전에 이게 K 액세서리래. 나 구매할까 내가 K 액세서리 그런 거 있어 봐. 처음 들어보는데 K 그러니까요. 액세서리. 네. 뭐 이런 K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인도의 K 파워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K 컨텐츠도 좀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며칠 전에 이민로 씨가 그 배우님이 네. 어떤 인디아의 어떤 매체와 온라인 화상을 미팅을 했대요. 하셨는데 보니까 거의 뷰가 하루 만에 100만 원 무조건 가고 쫙 올라가더라고요. 와, 이민호가 인도에 뭔가 한다 막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죠. 네. 피부과 말씀하시는 건 깜짝 놀랐는데요. 중동 지역이나 동남아 지역이나 그게 지금 그게 진출하려고 제도에 막혀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게 굉장히 큰 시장이고 중동 시장에서도 한국의 피부과 이 기술, 성형 기술하고 이 피부과 기술, 이 의술이죠 일종의. 그 시장이 어마어마한데 이제 제도에 막혀 있거든요. 근데 그거 딱 말씀하시네요. 인도도 정말 생각해 보니까 거대한 시장이 있는데.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네. 돈 쓰고 싶은 게 그쪽이라서 또 요즘에. 부자들은 또 어우. 네, 인도 부자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F&B는 좀 다르지 않아요? 동남아 쪽은 우리하고 한국 이 음식 문화가 많이 비슷한데 인도 음식 문화하고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일단 매운 거 먹을 수 있어요? 매운 건 괜찮은데 네. 문제가 되는 거는 비건 음식. 이게죠. 베지테리언인데 인도는 우유식품은 괜찮지만 네. 그 외에는 그렇죠. 생선 같은 것도 다 안 돼요. 소고기 들어가는 거 안 되고. 맞아요. 네. 소고기는 무조건 안 되고. 되고요, 당연히. 근데 뭐 생선 같은 것도 안 먹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생선도 고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그럼 비건 문화 때문에 그래요? 생선을 네. 살아있는 것을 죽이는 건 다 고기예요. 그럼 생선도 살아있잖아요. 물 속에.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한테는 고기다. 이거는 문화적인 영향이에요? 종교적인 영향이에요? 종교적인 것에서 그래요. 그래서 힌두교는 비건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우유 제품은 먹어요. 누구를 죽이는 거 아니잖아요. 따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괜찮고 계란은 안 돼요. 거기에 있는 생명이 있었는데 근데 요즘엔 좀 애매하긴 하지만 네. 생명이 있었는데 생명을 죽였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계란은 네.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한국 음식들이 굉장히 입에 맞지만 그런 고기가 우리가 약간 가끔 네. 김치에도 들어간다고 약간 조금 그쵸. 네, 젓갈류에서 뭐 조개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고. 그거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긴 한데 그래서 이제 비건 음식으로 만약에 네. 한국 음식을 비건으로 바꿀 수 있다면 무조건 잘 되는데 제가 F&B를 말하면 베브레지가 있잖아요. 뭐 네. 음료수. 그래서 소주가 작년에 인도에 네. 거의 15,000원에서 2만 원에 팔았어요. 한 병에. 네. 인도 사람들 어떤 술제를 많이 마셔요? 센 거를 좀 잘 마시는 것 같아요. 보드카, 뭐 진토닉 뭐 네. 이런 식으로 좀 더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인도 술은요? 인도 전통 술은? 인도 전통 술이라는 건 많진 않은 것 같고 근데 그 중에 뭐 킹피셔가 인도로 좀 유명하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킹피셔 맥주가 어느 정도 인도 거고 요즘에는 뭐 인도계 보드카 뭐 인도에서 만들었던 보드카나 뭐 이런 거는 좀 많이 생기고 있긴 네. 하거든요. 그래서 보드카를 만드는 방법을 인도 물로 만드는 거니까 굉장히 맛있다는 보드카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술을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어떤 민족은 리디시 민족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술을 많이 마시지 않고. 네. 네. 그런데 요즘에 젊은 시대는 다 마셔요. 부모님한테 말 안 하고. 친구들이나 몰랐어요. 지금 친척들은 대부분 다 마셔요. 젊은 친구들한테 소주 한 잔 이렇게 권해보면 반응이 어때요?
분위기에 따라 많이 다르긴 한데 근데 한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친구면 무조건 받을 거고요. 근데 인도의 술을 약간 권하진 않아요. 먹어보라는 거를 많이 안 하고 스스로 약간 먹겠다고 하는 게 좀 더 맞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이나 이제 아시아권에서 약간 스스로 대접하는 문화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이런 식인 건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네. 약간 강요받는다?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왜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대도시에 갈 때는 인도 비즈니스 미팅도 술 자리를 가지는 경우가 좀 있긴 해요. 뭐 한국이랑 비슷하게. 네. 그런데 거기선 그러니까 마셔봐 이런 게 아니라 뭐 먹고 싶으면 알아서. 먹고 싶으면 알아서 시키고 네. 나만 마실 건데 당신도 마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약간 서로 약간 대접하는 문화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이렇게 따라주고 권하고 이런 건 전혀 없고. 그러면 뭐 이렇게 비즈니스 미팅 자리에서는 그냥 맥주 한 잔 정도, 맞아요. 와인 맥주, 한 잔 정도, 와인 정도. 뭐 네. 뭐 워드카나 뭐 이런 네. 것도 워드카도 뭐 있죠. 다양한 술, 네. 강한 술은 이제 누구냐 하나에 따라 많이 달라지긴 하는데 저번에 저도 네. 저는 마적에 갔는데 진토닉이나 이쪽으로 좀 약간 본인의 성향을 물어보세요. 네. 일단은 네. 어떤 거 마시냐, 네. 어떤 거 좋아하냐 그런 쪽으로 많이 가시는 데가 많죠. 그래요. 시간이 다 됐는데 그래도 몇 가지만 좀 더 여쭤볼게요. 네. 한국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에 대한 뭐 좀 편견 같은 것도 느껴져요 혹시? 이제 거의 다 사라졌어요.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 없죠. 네, 많지는 네. 않은 것 같아요. 저한테 무조건 나오는 질문 4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뭐 가스트 제도가 네. 있고요. 두 번째는 약간 인도 사람이라고 하면 세월간이를 무조건 안다라고 세월간이 영화요, 영화. 네, 세월간이. 나 세월간이 봤었어. 그때 무조건 안다라고. 네, 네. 그리고 아, 인도 카레를 네. 약간 인도에 카리라는 음식이 남인도에 좀 있긴 하지만 네. 카레 뭐 다른 데 가면 카레 주세요 이러면 외국인이구나 이거 티난 거예요. 뭐 네. 인도에 한국에 약간 식당에 네. 가서 저 국 주세요. 무슨 국? 김치찌개 줄까? 뭐 된장찌개 줄까? 네. 뭐 미역국 줄까? 막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외국인이 저 국 주세요. 이러면 약간 그거랑 비슷하거든요. 왜냐하면 종류가 많은데 어떤 네. 거 드릴까요? 그거랑 카레가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나머지는 좀 많이 이해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네.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인도가 사업하기 힘들다라는 건 맞는데 그래도 기회가 많다는 것도 약간 그럼요. 많이 네.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좀 아닌 것도 있는 가끔 아직은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만 아니면 대부분 다 요즘에 많이 약간 한국은 또 새로운 거 배우는 거 좋아하시는 민족이잖아요. 네. 우리는 그래서 뭐든 해보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다른 아마 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다. 젊은 분들은 점점 더 기회의 땅으로 인식할 맞아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게 인도인과 다른 거거든요. 인도인은 나는 이것만 알면 된다 이런 건데 한국에서는 약간 네. 꾸준하게 새로운 거를 배우려고 하는 게 와 짱이에요. 저 한국 와서 그거 처음 배워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인도에 대한 편견이 이제는 좀 많이 없어진 네,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질문. 인도 사람들은 왜 장사를 잘해요? 인도 사람들은 네. 이게 코로나로 제가 예시를 드리자면 코로나 때 우리가 마스크 써야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마스크 안 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규칙을 뭐 따르기도 하고 안 따르기도 한데 근데 규칙에 약간 뭐 여기에 어딘가에 오기는 거 아닌데 루프홀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를 잘 찾거든요. 그래서 방법이 없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이거 만들 수 있을까를 네. 찾는 게 인도 사람들이라서 그래서 말을 잘해요. 말을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인도인들은 다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떻게 말해야 어떤 사람들한테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지 이거를 잘하는 분들이 좀 많아서 그래서 네. 장사는 원래 말로 보통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인도에 주가디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네. 그 주가디라는 단어 이름이 못한다.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못해요라고 하면 어떻게 이걸 하게 만들지를 찾는 사람을 네. 약간 주가디라고 하는데 인도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장사를 잘해요. 대부분 다 잘하는 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장사를 무조건 잘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신과대화 리디아 아그루왈 님과 함께 인도 비즈니스
여쭤봤어요. 힌디어로 과자 만들 생각은 없어요, 인도에서? 그래서 생각은 해봤거든요. 네. 인도에 자음이 35개 그리고 모음이 11개가 있어요. 큰 차이 안 나네. 근데 모음이 자음 밑에 약간 붙이면 모양이 달라져요. 매번. 그래서 한글이 짱이라니까요. 맞아요. 한글은 이게 다 붙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네. 매력을 다른 언어가 약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뭐 영어로 생각해봐요. 갑자기 A, B로 단어 만들어봐. 이렇게 하면 뭘 만들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한국어로 이응이랑 비읍이 있어. 단어 만들어봐. 이러면 아빠부터 할 수 있겠죠. 이런 네. 게 굉장히 많아서 한국 매력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똑같은 걸로 많은 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와 네. 짱이에요. 알겠습니다. 한글 과자 대박 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신과대화 마치겠습니다. 리디 아그로알 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